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대로 검찰의 반란이 심상치가 않다. 검찰의 난, 검사의 난이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낮에는요. 1, 2, 3차장, 그리고 지난번에는 4차장 혼자서, 이번에는 1, 2, 3차장이 집단, 이번에는요. 부장검사단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이재명이 인간 이런 범죄인,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이런 범죄인의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왜냐면요. 탄핵이라는 이 징계는 최악의 순간에 대비하기에 우한 거예요. 예. 그야말로 중대한 위법, 우연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건데,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번 맛보더니요. 지금 이제 이재명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재명 방탄을 해서 검사 탄핵을 아주 지네들 말이죠. 무슨 이 종이짝, 무슨 찢듯이 지금 이거를 걸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요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일쯤 되면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 그리고 검사들도 이렇게 계급별로 또는 중앙지검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검사들 이름으로 이런 반박 성명을 내라.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중앙지검 혼자만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예. 이게 중앙지검 주의 검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하고 생각이 이제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당연히 있겠지만은 충분하게 상상이 가능한, 그야말로 이러한 검찰 중앙지검의 이런 항의 성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요, 전 검찰로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은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의견까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법 1심 재판 전략에도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공직선거법을 뜯어 고쳐가지고요. 이 소급 입법을 시켜서 이재명이가 2심, 3심 받을 때는 개정된 그야말로 사실상의 방탄을 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성호, 그러니까 친명 좌장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맞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냐. 그래서요, 1심 재판, 선거법 1심 재판 하나도 이재명의 정치적 문명은 끝이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지금 현재는 이제 새로운 미래, 저희 상임고문으로, 거기에 이제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낙연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요런 사례가 이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재명과 같은 인간.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하나씩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검찰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 탄핵안은 2일날 올리겠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탄핵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조상훈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이 부장, 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래는 말이죠. 이게 이제 검찰총장도 요거를 갖다가 탄핵으로 대상으로 추진했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 검찰총장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탄핵 사유가 있느냐. 이래서 슬그머니 검찰총장은 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을 빼게 된 것은 아무래도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찰총장을 빼는 중앙지검의 지휘부 전부 다 걸린 거예요. 탄핵의 대상으로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차장검사들이 오늘 입장문을 먼저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법치주의 원리,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 예, 왜냐? 행정 권한의
검사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예. 그리고 더군다나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탄핵을 갖다가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 직무정지라는 게 뭐예요? 직무정지라는 게 이재명 수사, 이재명 공소유지 못하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탄 형태로 지금 탄핵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다, 권한 남용이다. 자,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이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은 중앙지검 나가서는 검찰의 기능을 갖다가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입장문을 오늘 내놨어요. 예, 이미 이제 차량검사 세 분이서 이제 그런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다시 이제 부장검사 전원이 지금 내 탄핵에 반발해서 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량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서 부장검사들도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부장검사 30명이요. 오늘 저녁에 밤에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여기 모임은 이제 이 3명, 그 탄핵을 2일날 이제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4일날 표결한다. 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참석자들은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우위법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연하죠. 예. 명백한 국회의 탄핵권 남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자가 있으면은 항고나 재항과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수사를 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G라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점에서 기존 탄핵 추진과도 다르다.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예, 여기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심야 회의를 계기로 해서 내일 오전에 전체 부장검사 명의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분의 차장검사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30여 명은 집단 심야 회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검찰총장 그동안에 이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요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나오면 심은영 검찰총장도 별도의 성명을 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국감장에서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에 대해 말씀드린 것보다도 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호 사건이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요,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 달라. 자, 그러면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검사들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저도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탄핵과 무관하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휘하겠다. 예, 뭐 옳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네가 생각할 때 이제 사유가 부족하니까 탄핵은 보류했지만은 중앙지검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강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검찰이 말이죠. 여기에만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는요, 김민석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방장관 탄핵까지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도 역풍이 부르니까 슬그머니 지금 이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야, 이거 참 이런 그야말로 이제 자유민주당 기본 질서를 저해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무리한 검사 탄핵의 남용,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개딸들 움직임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제 이번 지금 1심이 끝난 게 지금 이재명의 재판 관련해서 이제 선거법하고요. 선거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중교사 2개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모든 재판이 끝난 것처럼 지금 자꾸
착각에 빠져 있어요. 흥분하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성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이거 1심 선거법 재판 하나만으로도 지금 피선거관이 10년이나 바뀌는 거 아니냐?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도 바꾸려고 달려드는 거, 이건 아니되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5개 재판이 있어요. 그 중에 요거 하나만 1심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사칭 1심 무죄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2심에 가서 뒤집어진다. 그러면 2심 뒤집어지면 대법원은 자동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 대법원은 이제 보수가 11대, 이 진보가 2밖에 안 되거든요. 2명.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전원합의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우의정 교사 사건, 고법에서도 무너지고 대법에서 무너지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선거법은 그대로 가는 게 분명합니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의정 교사가 무죄를 받으니까 이제는요, 타도 대상을 어디다 딱 설정하고 있느냐? 공직선거법 2심에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직선거법도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매이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요거 말고서도요, 대장동 사건, 대구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 요거는 전부 유죄가 예상되는 중죄로 지금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찐명들,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른 재판은 아직 안 열려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2심 공직선거법 사파만 잘 막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가용장을 총동원해서 방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공직선거법을 지금 바꾸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갖다가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이재명 이제 재판은 하나하나 무조건 무죄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소급입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맞춤형 개정안을 지난 14일하고 14일, 15일 날 이 박희승이가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게 이제 법 자체를 이재명이 면수를 주는 법으로다가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요,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는 겁니다. 우연 심판 제청. 왜? 뭐를 이유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의 위반이다. 웃기고 앉아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거는 우연소송은요. 우연소송 제기는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연소송을 딱 제기해버리면 재판부가 판단을 못해요. 중지가 됩니다. 재판부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반발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말이죠. 개딸들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변호사비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부부 책 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당비 납부액 상향 독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비를 많이 내라 이거죠. 왜? 당에서 변호사비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 그래서 우상호하고 정성호가 지금 1심 선거재판 전략,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알았냐 몰랐느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느냐. 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여기로 또 넘어왔는데, 예,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아느냐 모르냐만 집중한 거, 요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요거 무죄라는 확증 편향이 너무나 강하지 않았느냐. 예, 왜 최초 공소장이 김문기 아느냐 모르냐고 나중에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 얘기로 넘어갔는데 왜 계속 초기에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김문기 아냐 모르냐만 당에서 집중했냐 이겁니다. 이런 그 내용의 지금 신중론, 지금 반송론이 지금 정성호 그다음에 우상호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제 친명계 자장이 샀습니까? 자, MBC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은 지금 자기가 25일 재판 이후에 따로 연락은 안 드렸고, 다만 어제 저녁에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니 다 읽고 나서 하트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기했느냐? 당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하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견져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판결 때문에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한 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 판단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약간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약간 자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어요. 반성을 쓰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약간 입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갖다가 뭐 입증할 재간이 없잖아요. 모든 물적, 인적 증거가 다 나오는데 뭐 이게 논리 갖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무죄라는 확증 편향이 너무 강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있었는데 이거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 박희승 같은 인간들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 이런 것은 이게 그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쓸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은 왜냐하면 선거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는 간다. 예, 이해는 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동연을 만났다고 또 공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현안도 얘기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당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김동연이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하여튼 대표와 또 당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김동연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김동연이가 위증 그 교사가 무죄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친분들만 쓴다고 해서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토릭 정도로 한 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요, 당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당 밖에서는 자꾸 김 지사를 비명 게 구심점이다. 그리고 플랜 B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이런 보도와 관련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본인도 그런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당의 여러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도 우려를 품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선거법 50대 50이다. 50대 50으로 봐야지 이거 완전히 죄가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지금 선거가 나온 것 아니냐. 자, 그러면서 2심에 가서 선거법 무죄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예. 재판을 2심에서 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결과로서는 이제 반반인데 2심에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감경을 해줄 거냐. 그거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아직은 50대 50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검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검찰의 형평성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 대표가 너무 가곡에 시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상호도 말이죠. 서울시장 나오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이제 밑보이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지나친 수사다. 여기에 공감을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이 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비정상이다.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새민주 상임 고문 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이낙연이가 이제 상임 고문이네요. 과거 같으면 이미 당 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이재명이가 새민주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서 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재명 체제가 어떠냐 이런 그 지적과 관련해서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살해 위협? 이거 지난 1월달 살해 위협 빠놓고는 그 이후로 없는데 살해 위협이 또 있는 말이죠. 예. 그리고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격동식이다. 이게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지만은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내는 위험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벼랑 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은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자기한테 뭐 좀 하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 한 사람 꼬꾸라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오해를 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북한 대학원도 다니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고 강연도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은 그날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낙연이도요. 지금 고개 들고 나오면 개딸한테 얻어맞으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우니까 그냥 지금 변방을 딱딱 울리면서 지금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